중개업을 하실 때, 자기가 중개업을 하실 때 등기부를 설명한다는 가정하에서 한번 설명을 해봐요. 자기 자신한테 한번 내가 요 등기부를 설명할 정도 되느냐 이렇게 하면 다 총무는 다 끝난 거거든. 그러면 거기 3번에 뭐가 나오죠? 3페이지에 등기의 분류가 나오죠. 그런데 등기의 분류는 어디에서 나와요? 등기부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대상 줄쳐놔봐요. 대상 줄쳐놨어요. 대상을 뭐라 그래요? 객체라고 그러잖아. 객체. 그러면 우리 배웠으니까 봐봐요. 자,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가 몇 하나 돼 있다? 이하나 돼 있다라는 거. 그렇잖아요. 그러면 등기 하면 생각나는 거. 저당권이라고 그랬잖아. 1교시에 배웠잖아. 그렇죠? 각각의 등기부를 형성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복잡한 무슨 문제가 나와? 법정 지상권의 문제가 발생한다.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지목은 어디에 기록돼? 토지야 건물이야? 토지죠. 토지.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풀 때 건물하고 토지하고 항상 확인하면서 우리가 풀어야 돼요. 자, 그러면 봐봐요. 우리 민법에서 제일 헷갈리는 게 뭘까요? 단독행위잖아. 그러면 단독행위 나오면 뭘 생각해야 돼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없는 단독행위. 스스로 자꾸 인지를 해야 돼. 인지를 해야 돼. 어떤 사람, 그러면 봐봐요. 권리등기 그러면 뭘 생각하듯이? 깎고, 얼고. 깎고는 무슨 건? 소유권, 얼고는? 소유권 이해의 권리. 깎고는 뭐예요? 순위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등기 목적은 등기를 하게 되는 이유겠죠. 그러니까 증여는 등기 원인이지만 등기 목적은 뭐예요? 소유권 이전이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설명 한번 해봐요. 혼자서. 그러면 혼자서 설명하면 쓸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쓸 필요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설명할 정도만 되면. 그러니까 자기가 어차피 경매를 만약에 하더라도 요 등기부를 가지고 권리 분석을 하는 거거든. 경매가 들어갈 때. 권리 분석을 할 때. 권리 분석의 제1단계는 뭐예요? 등기부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등기부를 자신이 없다면 경매가 뛰어들 수 없다는 거잖아.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제 봐봐요. 그러면 자, 등기부는 크게 몇 개가 돼 있어? 토지와 건물. 소유권 보전 등기는 몇 종류? 두 종류. 토지 소유권 보전 등기와 건물 소유권 보전 등기. 저 다음 주에 한정이야 이러면 이제 완전 따발총을 쌀 거야. 따발총. 그렇죠? 따발총. 그러니까 토지에 관한 등기 그러면 그 옆에다 기본적으로 이제 쓸 게 있어야죠. 옆에 뭐예요? 맨 옆에 공간이 있잖아. 자, 필지잖아. 필지. 아까 배웠던 거. 필지란 무슨 단위다? 토지 등록 단위. 그렇죠? 자, 그러면 조심할 게 이제 필지고, 그 다음에 뭐가 조심해야 돼? 하천. 하천도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있어. 요거는 그러면 하천에 설정할 수 없는 거 무슨 건? 용익권. 용익권 우리 민법에서 배웠죠. 자, 용익물권하고 용익권 어디가 더 넓어? 용익권이 넓잖아. 용익물권 하면 대표적으로 지상, 지역, 전세. 임차권은 채권이잖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용익권은 설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용익권은 왜 설정할 수가 없어요? 하천의 등기부에 등기가 돼 있어. 돼 있어요. 그럼 전세권을 설정해주면 배타적 사용수익이잖아. 물이 빠져 안 빠져? 안 빠지잖아. 그렇죠? 그러면 사슬댐이 만들어지잖아. 사슬댐. 물은 밑으로 흘러내려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용익권은 그러면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하천의 용익권은 설정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용익권 뺀 나머지는 다 돼, 안 돼? 그렇죠. 그러면 우리 과거의 문제 한번 봅시다. 소유권과 저당권 설정 등기도, 저당권 설정 등기는 하천에 설정할 수 없다. 어때? X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만 안 돼? 하천에 설정할 수 없는 거? 또 어떤 사람은 봐봐요. 선생님, 지상권 등기 된다며요. 전세권 등기 된다며. 아니,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는 되는데 이 하천에 설정할 수 없다라는 거야. 하천에 설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천에 설정할 수 없는 권리로 바르게 묶인 거 뭘 찾아라? 용익권을 찾아라. 그러니까 봐봐요. 용익권을 찾아라 그건데 그러면 용익권 하나 외워주는 게 낫겠어? 그러면 봐봐요. 용익권을 외우라니까 뭐를 외우는지 아세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이렇게 외우지 말고 용익권 하나면 처리가 되잖아. 용익권은 그러면 몇 개가 포함되어 있어? 4개. 뭐가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그러니까 토지와 관련돼서는 논점이 그러면 필지. 옆에다가 하천. 하천에 설정할 수 없는 거 용익권. 세 번째 방조제. 방조제는 건물이야 토지야? 토지야. 그러니까 보면 다음 중 건물에 등기할 수 없는 걸 골라라. 뭐야? 건물이라고 물어봤잖아. 그럼 뭘 찾아라? 방조제. 방조제는 토지에 등기되거든. 토지에 등기되는 거야. 토지에 등기부에. 자, 방조제는 그러면 지목이 뭘까요?
제방. 조심해야 돼. 방조제는 지목은 없어. 제방이지. 그러면 일단 토지와 관련돼서 요 세 개가 딱, 나머지는 할 것도 없어. 딱 세 개가 딱 정리되어 있어야 돼. 우측 하단부. 자, 우측 맨 끝에 토지에 관한 등기 옆에, 맨 옆에 여백을 좀 뒀잖아요. 그래서 세 개가 딱 정리가 돼야 돼. 자, 토지. 그 다음에 토지. 토지하면 뭐라고 해? 읽어봐요. 뭐다? 필지. 필지가 뭔데? 토지 등록 단위. 그죠? 자, 그러면 하천은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있어. 단 하천에 설정할 수 없는 권리. 영위권. 방조제는 등기가 돼야 안 돼? 돼. 건물이야 토지야? 토지. 그렇죠. 항상 건물이 나오는지 토지가 나오는지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제방이야 방조, 지목은 제방이야 방조제야? 그거 조심하라고. 학교는 해서 자주 출제돼. 다음에 지목의 분류가 아닌 것. 일반에 방조제 갖다 놓으면 다 당해. 방조제란 지목은 없어. 방조제의 지목은 뭐다? 제방. 그렇죠. 기초체력이야. 기초체력. 자, 건물 옆에다가는 이제 세 가지를 써요. 정착을 해야 돼. 정착. 그 다음에 두 번째, 애기 분단성이야. 애기 분단성. 그 다음에 건물의 용도에 맞아줘야 돼. 무슨 성? 용도성. 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줘야 돼. 그래야 건물로서 등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은 다 그러면 민법에서 건물을 우리 건물의 의미를 잡았을 때 정착해야 되고, 애기 분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용도성을 갖춰야 돼. 애기 분단성이 뭐예요? 이 기자가 무슨 기자예요? 공기기자야, 공기기자. 그래서 코로나19는 뭘 조심하라고 그래? 우리같이 호흡기 질환이 없는 사람은 괜찮아요. 걸려도 독감이랑 똑같다고 그러잖아. 남들한테 민폐를 끼쳐서 그러는 거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호흡기 질환만 없으면 그냥 독감이 되잖아, 독감이라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이제 원래 호흡기 질환이 있는 사람은 조심해야죠. 그게 어디로 가니까? 폐렴으로 가니까. 호흡기 질환이 없는 사람은 괜찮아, 독감이야. 근데 찝찝하잖아. 뭘 찍혔어? 낙인이 찍히잖아, 낙인이. 그러니까 맨날 집사람이 나갈 때 뭐예요? 왕따 당해요. 그러면 낙인, 좋은 말로는 낙인인데 한마디로 따를 당하는. 따가 뭔데? 왕따 당한다. 왕따. 그렇죠? 자, 그러면 얘기분단성이라는 것은 읽어봐요. 기자가 무슨 기자? 공기. 그러면 아까 바깥 공기와 안 공기가 차단이 돼야 돼. 뭐가 있어야 돼? 뭐가 중요해? 지붕과 주벽이 있어. 자, 건물의 의미는 이거예요. 근데 여기 봐봐요. 요거 뭐예요? 기둥. 요거는 지붕. 요거는 건축법상 등재가 돼. 건축법상. 자, 그러면 건물 중에 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건물로서 요건을 갖춘 거거든. 그래야 건물로서 등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 그러면 건축법이 넓어? 주택법이 넓어? 그럼 뭐부터 잡아야 돼? 건축법부터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도계법이 넓어? 도정법이 넓어? 도계법이 넓잖아. 갈아엎고 새로 지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럼 도계법을 먼저 잡고 그 뒤에 도정법을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공부하는 요령은. 그렇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건물 봐봐요. 우리 토지 등기부에는 뭐가 있어? 토지 대장이 있죠. 근데 건물 등기부에는 뭐가 있어? 건축물 대장이 있잖아. 그럼 건축물 중에서도 세 가지 요건을 갖출 때 건물로서 등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무슨 성이 있어야 돼? 정착성, 무슨 분단성? 애기 분단성, 그 다음에 용도성. 그럼 과거에는 봐봐요. 과거에는 이랬어요. 건물로 등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지금은 원칙이라는 말을 쓰잖아.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주벽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가능한 게 있어. 뭘까요? 개방형 축사라는 게 있어. 개방형 축사. 개방형 축사는 개방됐으니까 벽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등기가 돼야 안 돼? 안 되죠. 주벽이 없잖아. 개방됐으니까. 개방형 축사. 그러면 등기가 안 되면 어떻게 돼야 돼? 특별법이 제정돼야죠. 개방형 축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야죠. 누구를 위해서? 축사 농가를 위해서. 그럼 우사야 돈사야? 우사. 그러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00제곱미터 초과. 100제곱미터 초과. 바뀌었어, 법이. 200m 초과가 아니라 뭐예요?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가 아니라 100제곱미터를 초과. 최근에 바뀌었어요. 그러면 바닥 면적이 그러면 200제곱미터가 넓어? 100제곱미터가 넓어? 그러면 요건을 완화시켰어? 강화시켰어? 완화시켰잖아, 완화. 그렇죠? 범위가 적으면 적을수록 등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은 그러면 개가기가 기농하라는 건 돼지 키워, 소 키워? 소 키우라는 거야. 소 키우라는 거야. 여기 뭐예요? 읽어봐. 뭐예요? 우사. 우사가 뭔데? 소죠. 돈사가 뭔데? 그렇죠.
옛날에 저기 이천에서 수업할 때 뭐예요? 돈사 사장님이 계셨네. 돈사장. 와, 고기를 갖다 주는데 돼지고기가 그렇게 맛있는 거 처음 봤네요. 처음 봤네. 아이고, 또 어제같이 비 오는 날 거기 이천 가니까 상추, 자기가 키웠다고 상추, 대파, 오이, 호박 갖다 주는데, 아마, 이거 자동차가 없으니까 들고 갈 수도 없고, 한 손에 무거우니까 비 쫄딱 맞고 집에 갔네요. 갖다 준 게 너무 고마워서, 그쵸? 고마워서. 그러니까 이렇게 많으니까 그날도 비가 많이 왔어요. 오전에는 안 왔는데, 오전에 갖다 줬으니까 오후에 비가 와가지고 우산을 써야 되는데 우산을 못 쓰니까 비를 쫄딱 맞고 올라갔네. 쫄딱 맞고. 갖다 줬더니 참 대단하셔요. 차라리 그거 놔두고 오시지. 말로 비 쫄딱 맞고. 고마우니까, 그쵸. 자, 그러면 여기 우사예요. 바닥 면적이 얼마? 100제곱미터. 30평 이상을 초과하면 31평 정도가 되면, 그러면 축사는, 개방형 축사는 등기가 돼야 안 돼? 돼. 좋은 거는 왜 좋아? 왜 개방형 축사가 등기가 된다며? 왜 좋아? 돈 빌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돈 빌릴 수 있어요. 어디 가서, 은행 가서 담보대출 받으면 되잖아. 소가 배고파, 안 배고파? 배고파.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다고. 돈이 필요해. 미치겠어요. 미치겠어. 그 옥탑방 하는 놈이 하나 있는데 맨날 선생님 차임 좀 지난달 받은 차임 좀 보내주세요. 배고파서 죽겠습니다. 그래서 한 두세 번 보냈더니 요즘은 가지고 놀아요, 저를. 선생님 어제 밥 꼴딱 굶었습니다. 연락 문자 받았으면 다시 좀 돌려주세요. 한 달만 쓰고 돌릴게요. 내가 괘씸해서 안 돼요. 배고프면 가서 폐지라도 주서라 임마 있어 그렇죠. 폐지라도 주서라 그래. 폐지라도 주. 제가 만약에 돌려주면 얘를 잘못 키우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헝가리 정신이면 어디든지 가서 노가다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노가다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배고파 죽겠어요. 굶어 죽겠어요. 그럼 옥상 가서 청소하면 어떤지 아세요? 피자 사쳐 먹고 피자 사 먹죠. 그렇죠. 내 생각엔 부모가 제가 대강 한 단계 건너서 알고 있거든요. 얼마나 부모한테 못난 짓을 했으면 어머니가 그 배고픈데 돈도 안 보내줬을까 생각 한번 하면 가슴이 아프긴 하겠지만 인성이 안 된 게 인성이. 그렇죠. 배고프면 어디 가서 노가다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젊은 놈이 26, 7놈이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개방형 축사 등기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돈 구워서 소 키워서 돈 구워다 소 사료 먹이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미 기농하려면 뭐 해야 돼요? 소 키워, 돼지 키워? 소 키우던 게 낫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왕이면 100제곱미터를 초과해서 지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등기가 돼야 안 돼? 되죠? 그럼 돈 구울 수 있죠? 등기 등록되면 뭐의 대상이다? 저당권의 대상이다. 그러면 다 된 거야. 그러면 자기가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자기가 잃은 거야. 자, 봐봐요. 주유소 켜놓기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왜? 주벽이 없기 때문에. 그럼 이거 갖다가 써먹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제. 사이로 등기가 돼야 안 돼? 돼. 사이로는 저장 창고야. 저장 창고. 그죠? 저장 창고니까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있어. 비닐하우스는 등기가 돼야 안 돼? 안 돼. 건물의 용도에 맞지 않잖아. 가설 건축물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정착성을 갖추지 않아.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이걸 가지고 기초공사를 가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등기가 되는 건물, 등기가 되는 토지, 종류들을 외울 생각을 하지. 왜 외우는데 그걸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워야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나머지는 이제 외울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주유소 캐노피가 등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의는 캐노피의 의미를 몰라서 그런 거야. 캐노피가 바로 뭐예요? 지붕이잖아. 그러면 만약에 봐봐요. 그러면 지하철 거기 올라오는 계단에 계단에 지붕이 없어. 그러면 맨날 근데 요즘은 지붕을 만들어 놓잖아. 잠시간 1개월 동안 계단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자, 지하철, 계단, 캐노피 공사 중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캐노피 공사 중이라는 것은 뭐 만들고 있다? 지붕을 만들겠다는 소리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자기가 캐노피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지. 그러면 누구나 여기까지는 해야 돼. 여기까지는 다 해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봐봐요. 이제 기초 체력을 가야죠. 대상, 객체에 따라 물려서 뭐가 있다? 토지와 건물. 토지는
필지. 그죠? 하천은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하천에 설정할 수 없는 권리. 무슨 건? 영이권. 방조제는 건물이야, 토지야? 토지죠. 건물에 등기할 수 없는 거. 방조제. 방조제는 어디에? 토지. 그러면 이제 건물로서 등기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 정착성, 얘기 분단성, 영도성. 근데 지붕과 주벽이 없더라도 예의적으로 가능한 거. 무슨 축사? 개방형 축사. 그렇죠. 자, 그러면 우사, 돈사. 그래서 좀 시골이 어려워, 안 어려워? 어렵죠. 그러니까 요즘 요건을 좀 완화시켜 준 거야. 과거에는 200제곱미터인데 지금은 100제곱미터를 초과할 정도면. 그렇죠? 그러니까 요건을 좀 완화시켜 준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대상에 따른 물리로서 토지와 뭐가 있다? 건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가요. 기능. 자, 기능에 따른 분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등기부의 역할. 우리 아까 배웠으니까 읽어봐요.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 그러면 사실의 등기를 뭐라고 그래? 표제부 등기, 부동산 표시의 등기, 권리의 등기를 무슨 등기? 각국 얼굴의 등기. 그렇게. 자, 역할이라는 건 참 중요하죠. 그러면 자, 봐봐요. 그러면 표제부에는 봐봐요. 자, 부기등기 역할을 해? 못해? 못해. 언제나 주등기로 이루어지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봐봐요. 가등기는 무슨 버전? 순위 버전. 그럼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보존할 청구권이 없다. 그럼 표제부에는 가등기 역할을 못한다는 거야. 표제부 등기는 가등기 대상이다. 어때? X. 그렇죠? 그러면 권리의 등기는 무슨 등기라고요? 각국 얼굴의 등기. 이거는 많이 써먹으니까 별표 5개를 해놓으라고. 실익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니까. 그럼 아까 등기부 생각하란 말이에요. 등기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럼 표제부 등기를 무슨 등기다? 사실의 등기, 부동산 표시의 등기. 그 다음에 권리의 등기를 무슨 등기? 각국 얼굴의 등기. 그래서 실익들이 발생한다고. 사실의 등기에 인정되는 거, 권리의 등기에 인정되는 역할을 못하는 거, 역할 분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저는 집에 가면 무슨 역할 분담이에요? 청소. 설거지는 누가 해? 애가 하는 거고. 밥은 누가 해요? 애엄마가 하는 거고. 세탁기는 누가 돌려요? 애엄마가 돌리는 거고. 역할 분담이 다 있습니다. 역할 분담이. 화장실 청소는 누가 해요? 제가 안 해요. 거기는. 자, 그럼 집사람이 합니다. 그렇죠? 집사람이 하요. 왜냐면 왜 못해요? 요즘은 밑에서 시끄럽다고 자꾸 그래서. 제가 집에 가면 11시가 넘어버리거든.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11시에. 자, 그러면 기능에 따른 물리로서 사실의 등기와 무슨 등기가 있다? 권리의 등기. 자, 여기 한번 보죠, 이제. 이거 뭐예요? 표제부의 내용, 각국의 내용, 얼굴의 내용. 그래서 읽어봐요. 내용에 따른 분류가 있네. 내용에 따른 분류로서 첫 번째 무슨 등기? 기입 등기. 새롭다. 그럼 새로운 출처나이죠. 새로이. 글씨가 살아서 움직여야 돼. 그러면 새로운 등기 원인이 발생을 새롭게 기입해 주는 거 무슨 등기죠? 기입 등기. 그럼 세세 기입 등기. 구구단에 오듯이 세세 기입 등기. 그렇죠? 그럼 여기 봐봐요. 세세를 찾아보니까 이걸 최초로 개설하는 거. 보전. 이걸 최초로 개설하면 설정. A가 B한테 팔았다. 새로운 등기 원인이 발생을 새롭게 이전 등기해 주죠. 그러니까 보전, 설정, 이전. 이거는 세세. 그렇죠? 보전 동그라미. 이전 동그라미, 설정 동그라미. 이제 글씨가 살아서 움직인다고. 그러면 보존, 설정 이전의 공통점은 뭐다? 세세죠. 그러면 등기 필 정보,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등기 필 정보, 등기관이 작성하는 거죠. 그러면 봐봐요. 그럼 문제가 봐봐요. 자, 다음 중 등기필, 영수증을 작성하지 아니한 사유를 골라라. 1. 소유권 보전 등기,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3번 전세권 설정 등기, 4번 저당권 설정 등기, 5번 전세권 변경 등기. 정답은 전세권 변경 등기. 별표가 3개짜리네. 보전, 설정, 이전. 그렇죠. 세세. 그렇죠. 자, 글씨가 그러면 여기 봐봐. 공부가 된 사람은 딱 그러면 몇 줄이 밑줄이 딱 그어져 있을까요? 밑줄이 5군데 그어져 있겠네. 새로이, 보전, 설정, 이전. 밑줄 쳐놓은 것만 봐도 알아요. 이 사람이 공부를 하고 있든지 안 하는지.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기입 등기는 새롭다. 그렇죠. 자, 변경 등기는 그러면 봐봐요. 어디에 줄 쳐줘야 돼? 일부 후발적. 그렇죠. 일부 후발적. 일부에 뭐라고 해? 후발적. 일부 후발적. 경영 등기는 그러면 일부에
원시적. 그렇죠. 당초라는 게 있죠. 당초. 이게 원시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경정등기는 하나 더 써요. 경정등기. 동일성이라고 하나 써놔요. 동일성. 원칙이라고 써요. 경정등기 밑에 동일성이라고 써요. 동일성. 원칙이라고 써요. 원칙.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봐봐요. 변경등기 일부의 원시적, 후발적. 후발적. 변경등기는 일부, 후발적, 후발적. 경정등기는 일부, 원시적, 무전성, 동일성. 자, 26회 때 갑니다. 갑으로 신청해서 을로 등기가 돼서 갑하고 을은 같아달라. 다르죠. 그럼 경정등기가 한다. 어때? X. 그렇죠. 활용해 먹을 수 있도록. 그렇죠. 자, 지상권을 등기를 신청해서 전세권을 등기를 해놨네. 경정등기에 할 수 없다. 맞네요.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동일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경정등기라는 단어가 나오면 일부, 원시적 사유, 무슨 성, 동일성. 뭐 왜 그러면 원칙이라고 썼을까요? 애가 하나 있나 보지. 애가 있나 보지.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읽어봐요. 다 경정이라고 한다. 일부 원시적, 동일성. 읽어봐요. 직권. 지가 잘못했는데 동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없죠. 직권 경정등기는 동일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맞는 이야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가 잘못했잖아. 지가 잘못. 그래서 원칙이라는 말이 그래서 들어간 거야. 그러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겠네. 다음 중 틀린 것. 직권 경정등기는 동일성을 반드시 갖추어야 된다. 어때? X. 지가 잘못했는데 지가 고쳐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는 무슨 성이 추가돼야 돼? 동일성이라는 거네. 자, 동일성. 그럼 한번 봅시다. 이제 들어봐요. 쓰지 않고도. 주소에 오기. 주소에 오기. 원시적, 후발적. 주소에 오기. 오기. 원시적이잖아. 애시당초 잘못 적힌 게 오기잖아. 오기. 오기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나 봐요. 그쵸? 이게 오기. 자, 오기. 그러면 집사람하고 저하고 말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왜 안 통해요? 거기는 뭐 불문 전공이고 저는 뭐 법학 전공이고 말이 안 통하죠. 근데 공감대는 있어요. 거기도 강사고 저도 강사니까 뭐 사람을 어떻게 뭐 강의를 해야 되는 공감대는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말하고 싶으면 집에 가서 집사람한테 말문을 틀려면 어떤 이야기를 해야 돼? 영화 이야기. 영화를 이야기해. 불문 전공이니까 영화 이야기. 영화 이야기하면 또 잘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남들 가르치는 거 공감대 형성하자려면. 제가 뭐예요? 일부의 원시적 사유 동일성 아니? 그러면 뭐 몰라. 그렇죠.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잖아.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잖아요. 공감대가 형성 안 돼. 자, 그러면 뭐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뭐예요? 직권 경정등기는 뭐예요? 경정 읽어봐요. 원시적, 일부 원시적, 동일성. 근데 앞에 뭐가 붙었어? 직권. 그러면 직권은 등기관이 잘못한 거거든. 그러니까 동일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 자, 한번 여쭤볼까요? 주소의 오기는 그러면 원시적이죠. 주소의 변경은 후발적. 그때는 무슨 등기? 변경 등기. 그러면 변경 등기는 크게 몇 종류가 있어? 또 까먹었다. 다 배웠잖아. 변경등기는 왜? 표제부 변경등기와 각구, 얼구 변경등기. 제가 출발할 때 등기부부터 출발하라고 그랬잖아요. 자, 항상 등기부를 손대고 오라고, 등기부를. 그러면 경정등기는 그러면 크게 몇 개로 나눠져? 마찬가지죠. 표제부 변경등기와 각구, 얼구, 경정등기가 나오잖아. 그러면 경정등기는 일부에 대해서 원시적, 후발적, 원시적, 무슨성, 동일성.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야 돼. 경정등기 그러면 일부의 원시적 사유, 동일성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4페이지로 가보죠. 자, 말소등기. 말소등기는 그 옆에다, 말소등기는 밑에다 권리적 측면이라고 써놔요. 권리적 측면. 자, 권리적 측면. 자, 여기 한번 봐봐요.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각구는 무슨 건?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 권리. 어디가 많아? 사실이 많아, 권리가 많아? 권리가 많으니까 말소등기는 매년 출제가 되네. 별표 하나. 그렇죠? 별표 하나. 자, 권리적 측면에서 권리 동그라미. 권리는 그러면 이 권리 동그라미, 권리적 측면이라고 썼죠. 권리 동그라미. 권리라는 것은 권리를 얻은 자가 있으면 권리를 잃은 자가 있잖아. 그러니까 권리를 잃은 자하고 권리를 얻은 자가
손잡고 등기소로 가야 되잖아. 아무 말이 없으면 원칙이 무슨 신청? 공동신청이네. 자, 권리적 측면이라는 것은 뭐 이해관계니 개입될 여지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이해관계니 있으면 이해관계는 승낙서는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승낙서는 잊어질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럼 반드시 뭘 첨부해야 돼?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돼. 인감증명. 자, 그러면 권리적 측면. 그러면 자, 봅시다. 요건은 그러면 이제 범위는 전부 불일치야. 전부 써요. 전부 불일치가 돼야 돼. 전부 불일치, 전부 부적법. 범위는 반드시 전부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전부 불일치가 되는 거야. 그 밑에 있잖아요. 안 쓰면 전부 불일치 바로 밑에. 그 가로 열어놓고 써놨잖아요. 말소등기 밑에. 전부 뭐라고 써놨어요? 서명할 거죠. 쓸 게 뭐 있어요? 뭐 지난달에 했으면 그냥 딱딱 줄만 쳐놓으면 되지. 잘만 쳐놓으면 되죠. 그러면 말소등기는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자기가 활용해 먹어야죠. 자, 그러면 봐봐요. 과거의 기출문제야. 그러니까 재산권 설정 등기 시 단독 신청해야 한다. OX, X 읽어봐요. 자, 재산권이라고 권리, 그렇죠. 권리적 측면은 권리를 잃은 자가 있으면 권리를 얻은 자가 있거든. 그럼 재산권 설정 등기는 원칙이 무슨 신청? 공동 신청이네. 단독 신청을 하면 뭐가 이유가 있어야 들어가야 되겠죠. 권리적 측면은 아무 말이 없으면 무슨 신청이다? 공동 신청이다. 왜 활용을 못해? 다 배운 거야. 이제 활용만 해먹으면 배운 거예요. 이제 다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소등기는 무슨 측면이다? 권리적 측면이다. 전부 불일치 거죠. 자, 애가집이 있다. 전부 불탔다. 무슨 등기? 멸실등기. 그럼 멸실등기는 밑에 사실적 측면이라는 거네. 사실적 측면이라는 거네. 사실적 측면. 그럼 범위는 반드시 뭐 해야 돼? 전부여야 돼. 전부 거죠. 전부. 뭐 할 게 뭐 있어요? 너는 할 게 없지. 그러면 뭐만 하는 거지. 그러면 멸실등기와 말소등기의 공통점은 전부네. 차이점은 권리적 측면과 사실적 측면이네. 그러면 사실적 측면 거니까 정강석화처럼 나와야 되겠죠.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니까 사실이니까 몇 개월? 1개월. 그죠. 1개월. 그러니까 그러면 A가 집이 있다. 전부 불탔다. 무슨 등기? 멸실등기. 그럼 표제부 문 닫죠. 그러니까 등기부가 폐쇄된다는 게 특징이네요. 폐쇄등기부는 무슨 버전? 영구 버전이 되는 거예요. 영구 버전. 자,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권리관계 다툼이 없죠. 그러면 단독 공동. 단독. 다음 중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등기. 무슨 등기? 멸실등기. 다음 중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은 것도 무슨 등기? 멸실등기. 그럼 멸실등기의 종류는 몇 종류? 또 까먹었다. 토지와 건물 거죠. 토지 멸실등기와 건물 멸실등기. 포락지, 토지 멸실등기네. 무슨 말? 토지가 함몰됐을 때. 건물이 멸실했으면 무슨 등기? 멸실등기. 자, 일부 멸실하면 무슨 등기? 변경등기. 그렇죠. 좀 머릿속을 좀 원활하게 해봐요. 원활하게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회복등기, 말소 회복등기 앞에다가 써봐요. 바로 앞에다가. 자, 이렇게 한번 써봐요. 오늘은 필기 많이 안 합니다. 지난번에 다 써놔서 몇 사람 빼고는 다 지난번에 다 써놨거든. 그러면 오늘 바뀐 게 하나가 있나요? 아까 개방형 축사는 뭐예요? 100이야? 200이야? 지난번에는 200이라고 써놨죠. 최근에 바뀌었어요. 뭐라고? 100제곱미터를 초과한 경우.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 말소등기야? 말소등기 인정이 돼야 안 돼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아무리 자기가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해봐요. 해봐. 자, 요런처럼, 얘처럼, 변연아, 저기, 변연아. 14년 전에 우리 창동에서 공부한 거네. 변연아. 그러니까 이름을 이해가 안 돼요. 처음으로 질문이 왔어. 딴 사람은 다 안다는 전제였거든. 안도 있었긴 알았어요. 그러니까 A4 형제에다 질문. 선생님, 저 이해가 안 돼요. 말소등기야, 말소등기 이해가 안 돼요. 그럼 A4 준비해. 선생님, 뭐가 준비해? 그러면 연습장 하나 준비해. 지우개도 하나 가져와. 볼펜 가져오지 말고 뭘 가져와? 연필 가져오라고 그래서. 써봐. 그랬더니 이름 변연하. 전화 왔어요. 저 지우개 가져왔지? 지워. 그랬더니 지웠대. 지워. 그랬더니 선생님 지웠는데. 그래. 말소한 걸 어떻게 말소하냐 이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말소등기와 말소등기로 인정 불인정? 불인정이 되는 거네. 그러면 이름 써. 그랬더니 변연하. 말소회복등기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말소회복 등기.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말소회복 등기도 그러면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적 측면일까 아니야? 권리적 측면일까? 써요. 권리적 측면. 사실이 많아, 권리가 많아. 그러니까 말소회복 등기는 별표가 하나짜리네. 늘 지문이든 단독 문제로든 출제가 되는 거네요. 근데 범위는 얘가 약간 요건을 우리가 좀 적어놔야 돼요. 뭐예요?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고 부적법으로 말소돼야 돼. 부적법으로 말소돼야 돼요. 근데 부적법, 말소 앞에 부적법, 적법으로 말소되면 안 돼요. 언제나 부적법으로 말소돼야 돼. 언제나 부적법으로 말소돼야 돼. 자, 그러면 사소한 거지만 봐봐요. 여기 잘라봐요. 잘라요? 그러면 여기 회복 동그라미, 회복 앞에 뭐가 있어야 돼? 말소회복 등기하려면 저 앞에 말소 대상이 있어야 말소회복 등기할 거 아니야. 말소도 안 됐는데 무슨 말소회복 등기를 해요? IQ가 제로야. 시험 문제. 선생님 핑계는 좋다. 선생님 시간이 없어서요. 있는이라고 깜빡했어요. 자, 그러면 회복 등기 앞에 회복이 되려면 앞에 뭐가 있어야 돼? 그럼 저기 앞에가 신청으로 말소돼서 회복 등기도 신청. 저기 직권으로 말소돼서 회복 등기는 직권으로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저기 촉탁으로 말소돼서 회복 등기도 촉탁, 그렇죠? 저기 앞에 공동으로 말소돼서 회복 등기도 공동. 저기 단독으로 말소돼서 무슨 등기? 말소 회복 등기. 단독으로 하는 건 단독으로 되겠죠. 벌써 공부 다 끝났네. 신청, 직권, 정본 촉탁, 그렇죠? 촉탁. 그러니까 생각 좀 하시라는 겁니다. 그럼 말소회복 등기는 권리적 측면, 사실적 측면. 권리적 측면이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멸실회복 등기 찾았어요? 예, 멸실회복 등기는 제로야, 제로. 이유는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지금 무슨 등기부예요? 전산 등기부. 바이러스 먹을 수 있어, 없어? 있어. 바이러스 먹을 수 있죠? 그러면 바이러스 먹는데 거기 파일 복사해놨어, 안 해놨어? 그러면 등기소가 불타더라도 뭐예요? 즉시 가져올 수 있어, 없어? 그러면 멸실회복 등기는 뭐가 멸실할 때 하는 건데? 등기부가 전부 일부 소실했을 때. 그래서 멸실회복 등기는 제도적의 상실, 거진 나올 가능성이 제로야, 제로. 근데 개념 정도는 잡으라고. 말소회복 등기하고 멸실회복 등기. 말소회복 등기는 권리적 측면이고 멸실회복 등기는 무슨 측면이다? 사실의 측면이다. 그러면 자, 지금까지 배운 게 공통점은 뭐예요? 내용에 따라 물리잖아. 내용에 따라 물려. 담중 나란 것 중에서 등기의 분류 중 그 성격이 다른 것. 1번에 기입등기, 2번에 말소등기, 3번에 변경등기, 4번에 경정등기, 5번에 부기등기. 정답은? 부기등기. 법무사 문제야, 법무사 문제.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이거 이제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이제 그 밑으로 옵니다. 자, 여기 뭐 읽어봐요. 표제부, 각거, 얼고.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여기는 권리, 각거를 확대합니다. 각거는, 자, 그러면 얼마나 이제 훈련이 됐는지 봅시다. 읽어봐요. 소유권 보면 각거, 그렇죠? 각거 보면 소유권. 그럼 소유권이란 사용수익 처분하는 것, 권능. 소유권을 두자는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 그걸 뭐라 그래? 권능이라고 그러는 거야. 권능. 사용수익 처분이죠. 자, 그러면 여기는 무슨 번호? 순위번호 1 다음에 몇 번? 2 그러면 3, 1, 2, 3, 4로 나가는 형식. 이게 바로 주등기. 1, 2, 3, 4로 나가는 방식. 무슨 등기? 주등기. 그러면 1-1로 나가는 방법.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렇죠? 그러면 거기 봐봐요. 그러면 형식과 방법에 따른 분류. 주등기 앞에다 원칙이라고 써요. 원칙. 그러면 주등기 니꼴 다른 말로 독립등기, 신등기. 같은 말이야. 같은 말. 독립번호를 붙여간다. 독립등기. 새로운 번호를 붙여간다. 신등기. 그러면 주된 등기가 무슨 등기죠? 주등기야. 그럼 부기등기는 그 앞에다 애라고 써요. 왜? 그러면 부기등기는 무슨 등기다? 종된 등기. 그러면 시험은 원칙에서 나와? 애에서 나와? 그래서 부기등기는 영락 없이 매년 출제되는 거야. 별표가 5개짜리야. 부기등기가 독자적 문제로 안 나오면 이거는 뭐예요? 등기법 문제가 아니거든. 자, 그러면 봐봐요. 1, 2, 3, 4로 나가는 형식. 무슨 등기? 주등기. 그러면 1번 다음에 몇 번? 2번. 독립번호를 붙여간다. 독립등기. 1번 다음에 몇 번? 2번. 새로운 번호를 붙여간다. 신등기. 주된 등기라는 거야.
그럼 정된 등기가 무슨 등기? 부기 등기. 그럼 원칙 동그라미 쳐놓고 법률 규정이라고 써요. 아니요, 거기 애외 밑에다 법률의 규정. 그러면 부기 등기는 무슨 규정이 있어야 돼?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 지문이 나오면 꼭 이상해져요. 자, 부기 등기는 법령의 근거에 한한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돼.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제 자기가 자꾸 오밍업을 해. 1, 2, 3, 4로 나가는 방법, 형식, 주등기. 자, 신등기, 독립등기, 주된 등기. 그러면 주된 등기가 뭐예요? 반대해서 가면 정된 등기. 그게 바로 무슨 등기? 부기 등기. 주된 토지. 필지, 정된 토지, 양입지. 민법으로 가면 주물이 있으면 뭐가 있어? 종물 있죠. 그러면 주된 종물이, 그러면 주물은 주된 권리고 종물은 뭐예요? 종된 권리죠. 그러면 그 주물과 종물은 권리에도 유추 적용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야. 물건은 주, 물건적 종권 부, 그러면 작년에 출제된 거 종, 물건적 종권만 분리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그렇죠. 자, 그래서 부기 등기로 매년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효력 동그라미 있잖아요. 효력. 이때 효력은 밑에다 써요. 물건적 효력이라고 써놓으라고. 자, 물건적 효력이 보면 자연스럽게 물건적 효력이 종국적으로 나타나는 게 종국 등기.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게 종국 등기야. 물건적 효력을 장차 예비하는 게 무슨 등기? 예비 등기야. 자, 종국 등기를 그래서 뭐라고 그래? 본선이라고 그래. 그래서 본등기. 예비 등기의 대표 선수는 뭐예요? 가등기가 있다. 가등기는 별표가 5개예요. 5개는, 그 5개는 가로 열고 10점짜리야. 10점. 가등기는 10점짜리야. 가등기는 피하면 안 돼요. 10점짜리야. 1, 2차 다 합치면. 자, 그러면 가등기 기초 재료가 뭡니까? 그러면 봐봐요. 가등기는 무슨 버전? 순위 버전. 자, 처분할 수 있고. 자, 이렇게 이제 기둥을 세워놓고 약간의 이제 살을 붙여봐야 돼. 가등기 그러면 조건 반사로 나와야 돼. 가등기 무슨 버전? 순위 버전. 그럼 약간 살을 붙여서 저희가 읽어봐요.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 순위 버전. 가등기 된 집도 처분이 가능하고, 자, 물건적 효력을 읽어봐요. 장차 발생시키기 위해서. 장차 발생. 자, 그러면 가등기가 나오면 조건 반사로 이렇게 나와야 돼.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 순위 버전. 가등기 된 집도 처분이 가능하고, 물건적 효력을. 장차 발생. 그렇죠. 장차 발생. 자, 가등기는 여기 밑에다 써요. 예약, 그렇죠. 가등기는 어디로 가? 등기소로 갑니다. 법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등기소로 갑니다. 등기소로 둘이 손잡으면 공동신청, 혼자 가면 단독신청이에요. 이거부터 하라고요. 가등기 안 돼요 그러죠. 안 된다고 자꾸 표시하면 뭐예요? 자기가 더 비참해지는 거야. 이거라도 잡아놓으라고요. 자, 가등기는 계약이에요.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 순위 버전. 가등기 된 집도 처분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물건적 효력을. 장차 발생. 자, 그럼 갑니다. 자, 가등기 시에 금융계약서를 제공한다. 어때? X. 금융계약서는 계약해야 되는데 가등기는 예약이거든.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기가 활용을 못 해먹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등기가 조건 반사로 나올 수 있도록 99, 81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가등기는 예약이죠. 가지고 순위 버전. 가등기 된 집도 처분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물건적 효력을. 장차 발생. 그러면 가등기 기한 가처분. 이제부터 국어 실력이야. 이제부터 국어 실력이 없는 사람이야. 읽어봐요. 가등기를 가지고 가처분은 걸 수 없네. 읽어봐요.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 순위 버전. 국어 실력이야, 이제 국어 실력이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가등기 기한인지 대안인지 봐봐요. 가등기 기한이야, 대안이야?
대한, 요거는 가지고라는 뜻이 아니라 가등기 자체, 상이라는 거거든. 가등기 상의 가처분은 가능, 불가능. 가능, 기자하고 대자는 의미가 달라요. 애기하는, 이거는 가지고라는 뜻이고, 가등기 자체라는 뜻이야, 이거는. 애대야. 그러니까 손 들어요. 손 들어서. 선생님, 오타가 났어요. 오타. 기가 대자로 바뀌었어요. 기하고 대하는 의미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 국어 실력이 없는 거야, 이제부터는. 국어 실력이. 이중 가등기 돼야 안 돼. 되죠? 가등기 된 집도 처분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일단 이중 가등기는 돼. 운명은 나중에 결정돼. 봐봐요. A가 B한테 가등기를 걸어놔서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 순위 버전. 그럼 C한테 가등기 해줄 수 있어 없어? 이게 이중 가등기거든. 근데 운명은 나중에 결정돼. 얘가 본등기를 쓰려면 치고 올라가거든. 나중에 죽어요. 무슨 말서? 직감 말서. 가등기는 약간의 뭐예요? 경고 목적도 있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가등기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가등기 무서워요.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여기 무슨 발생? 산자 발생. 읽어봐. 또 시기부라고 읽는다. 벌써 공부하던 사람은 시기부, 장차 발생이라고 읽어라. 벌써 가등기 대상이라는 걸 알 수 있네. 자, 읽어봐요. 정지부. 정지부는 장차 소멸, 가등기 대상이 아니네. 정지조건부는 뭐라고 배웠어? 장차 발생. 그렇죠. 가등기 대상이네. 그럼 오늘 이제 민법 정식 무효 취소 조건과 기한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네요.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 오늘부는 이제 드디어 이제 민법 정식 끝나네요. 5번은. 자, 그럼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시기부 읽어봐요. 장차 발생. 정기부는 장차 소멸이죠.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29에 D.5점짜리. 가등기를 모르는 게 아니라 뭘 모르는 거 봐봐요. 이게 29회 때 2.5점짜리야. 읽어봐요. 가등기. 읽어봐요.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 순위 버전. 가등기 된 집도 처분할 수 있고, 물건 자결은 장차 발생. 가등기는 어디로 가? 등기소로 가요. 자, 사인정의는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 OX. X. 이제 X하고 O라는 사람은 XO가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 요거는 사인정의가 뭔지를 모르는 거잖아. 사인정의. 그렇죠? 사인정역. 자, 이제 읽어봐요. 인이야. 사망을 정지조건부로. 장차 발생이잖아. 그럼 사인정의는 가등기 대상이다. 이렇게 돼. 그러니까 가등기를 모르는 게 아니라 결론은 사인정의를 모르었다는 겁니다. 사인정의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등기법센터들이 시중에 있는 등기법센터들이 등기법 올해 어렵게 나왔다. 지가 사인정의를 강의를 안 했으니까 어려운 거지. 그렇죠? 사인정의를 제가 설명을 안 하나? 설명을 하지. 그러니까 사인정의는 그러면 사인정의라는 것은 읽어봐요. 사망을 정지조건부로 정의해 주는 거야. 정지조건부. 이게 정지조건부거든. 그럼 발생이야 소명이? 발생. 그럼 사인정의는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가 아니라 대상이다. 그렇죠. 가등기를 모르는 게 아니라 뭘 모르는 거야? 사인정의 개념을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주격이 전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 대 개념이야. 개념이 가장 중요해. 그러면 개념을 알면 우리 책 공부 이거 기본서 가지고 안 와도 돼. 뭘 가지고 해도 돼요? 조문 가지고도 조문 가지고도 혼자 정리할 수 있어.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무효로 한다. 그럼 무효가 뭔데? 개념이 나오잖아. 개념을 알아야죠. 무효라는 것은 성립 요건은 갖췄지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그러면 반사의 진수는 무효로 한다. 그러면 무효로 하는 거니까 선의의 제3자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무슨 무효가 돼? 절대적 무효가 되는 거야. 그러면 절대적 무효가 뭐냐? 또 개념이 나오죠. 선이든 악이든 모두 보호받지 못하는 것. 또 개념이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개념을 알면 조문 가지고도 읽어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조문만. 그러니까 자기가 조문 가지고 공부를 못하고 책을 살아서 안 움직인 것은 결론적으로 개념. 오늘 남한교에서 지하철 타고 급해 죽겠구만. 빨리 가서 담배 피우고 싶어서 한잔 했구만. 여기 남자 딱 버티고 앉아 있어요. 버티고 딱 서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중요한 거 보는 줄 알았더니 게임하고 있어요. 게임하고. 저는 그래도 여자 뒤에 섰었어요. 그냥 여자 앞에 그 분이 앉아서거든. 그러니까 저희가 막 비켜달라고 그러니까 아저씨 비켜주세요. 그냥 여자는 대단해요. 비켜달라고 그러는데 저는 한 당 내려갔어요.
비켜달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었네. 사실 속이 안 좋아가지고 화장실 들려고 막 그랬었거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게임하고 있어. 스마트폰은 게임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데 쓰는 것이죠. 그렇죠? 앞으로 앞에 깔아놓고 무효를 자기가 무효를 딱 했다. 무효를 모르면 무효가 뭘까? 자기 혼자서 설명하면 스마트폰 찾아볼 필요 없어. 근데 무효가 뭐냐 그러면 딱 쳐봐요. 성립 요건은 갖췄지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 스마트폰은 그때 쓰는 거야. 게임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 때문에 애들한테 개무시 당하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즘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폰 때문에 발음도 안 돼요. 스마트폰 때문에. ABM도 없어졌구만 요즘은. 왜냐하면 옛날에는 모르면 스마트폰 앞에 안 물어봤잖아. 누구한테 물어봤어? 아빠, 엄마 이거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 우리 아빠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근데 요즘은 모르면 스마트폰은 쳐보잖아. 근데 봐봐요. 부모 돌아가면 안 울어. 스마트폰 깨지면 막 울어요. 이래요. 신이야 신. 그렇죠. 신이라는 신. 그렇죠. 아버지 어머니가 신인데 스마트폰이 신하는 거야. 이거 신인. 그러니까 제발 좀 모르면 찾아보라고. 게임하는 데 쓰지 말고요. 게임한테.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등기. 그러면 가등기 나왔어요. 읽어봐요. 가등기는 계약이야, 약이야.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제 봐봐요. 이게 같은 말인지. 이제 천천히 한번 생각해봐요. 공통점은 읽어봐요. 가등기, 기한. 여기는 가등기, 기한. 여기는 차이점은 가처분, 번등기. 기한은 무슨 뜻인데? 가등기를 가지고 가처분 걸 수 없네. 그러면 가등기를 가지고 번등기를 실행할 수 있죠. 번등기를 실행하는데? 그렇잖아. 단어가 달라. 그러면 읽어봐. 가등기라고 떠있는다. 애약이라고 읽어봐. 애약. 읽어봐요. 완결건 해봐. 완결건. 애약 완결건. 자, 합쳐봐요. 애약 완결건. 세자로 건치면 형성건 그러면 또 개념이 나오네. 일방적 어사표시에서의 효과가 발생하는 거. 그럼 가등기와 번등기 시 제3자가 있는 경우 제3자의 승낙서를 반드시 첨부한다. 어때? X. 승낙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무슨 완결건? 애약 완결건. 무슨 건? 형성건. 그렇죠. 형성건. 그렇잖아요. 자기가 지금 뭡니까? 지금 책을 안 읽는 것은 개념을 못 잡고요. 개념 대 개념을 부닥쳐서 자기가 해야 되는데, 우리 형님들 생각해. 가등기, 기한, 번등기 또 뭐야, 가등기, 기한, 번등기. 그러면 이제 애약, 이제 기초체를 가는 거야. 완결건, 본등기가 무슨 완결건? 애약 완결건. 이거 합치니까 형성건이네. 그러니까 가등기와 번등기 무슨 완결건? 애약 완결건. 일방적 어사표시의 효과가 발생하죠. 호시탐탐 노리는 거네. 호는 거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A가 B한테, 자, B가 A 집에다 가등기를 걸어놨어. 무슨 버전? 선의 버전. A가 C한테 처분했어, 안 했어? 했어요. 이미 등기 갖춰서 하는 거죠. 갖췄어요. 그러면 이미 물건 변동은 발생한 거야. 자, C가 D한테 받아서 이미 등기했으니까 물건 변동 발생한 거야. 자, 그러면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 서열 몇 번째? 세 번째. 그러면 물건 변동은 여기서 나타나는 거야. 물건 변동은. 그러면 애가도 이제 본등기가 실행이 됐죠? 가등기는 무슨 버전? 순위가 소급하는 거야. 순위가 1순위로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가등기는 물건적 효력이 소급한다. 어때? X. 뭐가 소급해? 순위. 그러면 이 사람이 차임상당을 이윤을 취득했어.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B는 차임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미 물건 변동이 발생해버렸기 때문에. 단지 무슨 버전이다? 순위 버전. 억울하면 네가 본등기 실행하지. 그렇지, 빨리 하려면.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이 만약에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얘는 B는 CD한테 차임 부당이득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이유는 물건 변동은 뒤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간디 무슨 버전? 순위 버전. 그럼 가등기는 물건적 혈액이 소급한다. 어때? X. 뭐가 소급한다? 순위가 소급한다. 순위가 소급한다. 가등기는 하늘이 뒤쪽 나온다라는 겁니다. 조심해서 달아놔야 돼. 자, 이번에는 거기 6번에 계시 동그라미. 계시 동그라미. 자, 그러면 봐봐요. 옆에 가서 이제 당사자가 게시해서 당사자 줄 쳐놔요. 당사자가 게시해서 신청. 앞으로 가서 신청 동그라미 맨 앞에 가서 당사자가 게시하면 뭐라고? 신청. 관공서가 게시하면 적탁. 그럼 둘이 묶어 원칙이네. 앞에다 원칙. 자, 등기관 그러면 뭐예요? 직권. 등기관이 게시해주면 뭐라고? 직권 등기라고 그래. 자, 법원이 게시해주면 명령. 그러면 법원 줄쳐놓고 명령. 근데 요 명령 등기가 되려면 전제 요건이 이의신청이 붙어야 됩니다. 이의신청이 붙지 않으면 그거는 안 돼요. 다시 당사자 이제 빼요. 당사자 신청 관공서 적탁 원칙. 자, 등기관 직권 법원의 명령 뭐가 붙어야 돼? 이의신청. 거기 직권 등기하고 명령 등기를 묶어서 애외라고 써요. 애외 앞에다가 애외. 자, 시험은 그러면 원칙에서 나와 애외에서 나와. 직권 등기가 그래서 골칫덩어리야. 그래서 별표 3개 놓고 직권 등기. 그럼 한번 연습 한번 해봅시다. 당사자 신청 관공서 적탁 등기관 직권 법원의 명령 무슨 신청으로? 이의신청으로. 자, 그러면 여기 다시 한번 이제 해볼까요? 자, 이제 다 끝났어요. 누가 봐요? 신청. 좋아요. 이제 제 마음 좀 알아봐줘. 제 마음 좀. 예. 자, 그러면 봐봐요. 당사자 신청이죠. 둘이 가면 공동, 혼자 가면 단독, 집에서 신청하면 전자신청, 집에서 신청하면 전자신청, 직접 방문하면 방문신청, 방문신청이죠. 관공서 적탁등기, 적탁등기 거꾸로 하면 등기 적탁, 또 비등 적탁이라고 그러니까. 자, 여기 그러면 요거는 원칙이야, 얘야. 원칙. 자, 등기가 뭐예요? 직권. 법원에 뭐예요? 명령. 명령은 뭘로 잘라라? 이의신청으로. 이의신청이 안 봐봐요. 만약에 요 이의신청이 없다고 그런다면 명령 등기가 아니에요. 이의신청이 빠지면 법원은 이쪽으로 빠지거든. 뭘로? 관공서. 그러니까 촉탁 등기와 명령 등기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의미 정도만 파악해 두면 되는 거지. 그러면 요거는 원칙이에요. 애외. 애외는 무슨 규정? 법률 규정. 그렇죠.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런 지문이 맞나 틀리나 봐봐요. 법률 규정이 없다면 읽어봐요. 당사자 신청과 읽어봐요. 관공서 촉탁에 의한다. 맞아요, 틀려? 맞네, 그렇죠? 그러면 또 하나 이제 줄쳐놓을 거는 관공서 촉탁 등기는 당사자 신청을 모두 준용해요. 준용합니다. 준용해요. 그러니까 당사자 신청을 그대로 똑같이 사용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봐봐요. 둘이 가면 무슨 신청? 공동신청. 혼자 가면 단독신청. 그럼 관공서 촉탁 등기는 공동신청에 의할 수 없다. 어때? X 의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직접 당사자가 직접 가면 무슨 신청? 방문신청. 방문신청이죠. 그러면 집에서 신청하면. 그러면 관공서 촉탁 등기도 전자신청할 수 있고 방문신청할 수 있어요. 근데 관공서는 바빠 안 바빠? 바빠. 굳이 방문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관공서 촉탁 등기의 특징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관공서면 등기소에 출석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출석주의가 뭔다? 면제가 되는 거야. 면제. 바쁘니까. 그러면 29회 때 가볼까요? 자, 관공서 촉탁 등기는 우편에 의해서 촉탁서를 송부할 수 있다. 맞아, 틀려? 맞죠? 우편에 의해서 송부한다는 것은 출석주의가 뭐예요? 면제. 그러니까 그게 주워 먹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게 주워 먹는 문제가. 그러니까 주워 먹는 문제잖아. 우편이라는 것은 등기소에 굳이 출석할 필요 없다는 뜻 아니에요? 관공서는 거짓말해야 안 해? 그러니까 진정성이 확보된다, 보장됐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서류도 무슨 성을 확보하겠어? 진정성. 관공서 촉탁 등기 시 인감증명을 제공한다. 어때? X.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등기 필 정보를 반드시 제공한다. 어때? X. 관공서는 거짓말은 많이 하는데 거짓말을 안다는 조건에 해야 돼요. 안 한다는 조건에. 안 하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관공서 무슨 등기? 적탁 등기. 신청. 요거 보면 이제 빨리빨리 문제를 풀려면 요거. 그럼 가압류 등기는 그것만 봐봐요. 가압류는 어디에서 해? 법원. 그럼 가압류 등기를 명령해야 한다. 어때? X. 이 신청이 없잖아. 그러면 가압류는 이때는 법원이잖아요. 법원이야. 법원이니까 어디 읽어봐요. 관공서 무슨 등기? 적탁 등기. 그럼 가압류 등기는 촉탁해야 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잖아. 그러면 맞잖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가압류 가처분 법원으로 가는 거야. 법원으로. 만약에 가압류 가처분을 등기소로 가면 등기관이 뭐라고 그래? 각하 이렇게 한다고. 이호사유하고는 이호사유. 우리 가압류 가처분은 우리가 해줄 수 없어요. 법원을 통해서 강공서를 통해서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그러니까 각하 이래요. 왜 각하예요? 우리는 오지 마세요. 무서워요. 그럼 법원으로 통해서 우리가 법원이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경락은 어디에서 해? 법원. 좋아요. 마사지라고 하는 것만 해도 다행이야. 자, 경락은 법원이야. 그러면 이 신청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무슨 등기? 적탁 등기. 그렇죠.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은 명령 들어가서 안 들어가서? 가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 제조적 의의를 봐봐요. 제가 임차보증금을 못 받았어. 이사를 간 집 빼면 어때? 대항력이 상실되죠. 그럼 법원에다 신청을 해? 이의신청을 해? 신청을 하는 거야. 신청! 이의신청이 아니라 신청. 그러니까 그때는 임차권 등기 명령 법원이네. 그러니까 신청이야? 이의신청이 아니야? 그럼 임차권 등기 명령은 뭐 해야 한다? 촉탁해야 한다는 거야. 명령 등기가 아니라는 거야. 명령이 들어가 있다 해서 무조건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생각을. 자, 가등기는 어디로 가? 법원으로 가. 등기소로 간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가등기는 어디로 간다고? 법원. 그러면 법원에서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받았어. 그럼 명령서가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가등기 가처분 명령 등기는 명령해야 한다. 어때? X야. 그러면 제가 명령 정보를 받았잖아. 그러면 그 서류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공지소에 혼자 갈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가등기 가처분 명령해야 하는 등기는 단독 공동. 단독. 시험에서 그래서 출제되는 거야. 명령이 들어갔다 해서 무조건 명령이 아니거든. 봐봐요. 하나도 할 게 없어. 너만 할 게 많지만,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봐봐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보고 이제 마무리 집시다. 당사자, 신청, 관공서, 적탁, 등기관, 직관, 법원, 명령, 요거, 원칙, 요거, 예외, 법률, 규정. 그러면 얘네들은 법률 규정이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거야. 만약 법률 규정이 없이 등기관이 직권으로 한다면 너 여기 안 있어요. 강사하려고 안 해요. 등기관 직권으로 해가지고. 직권으로 된다. 모든, 그럼 봐봐요. 제가 그러면 봐봐요. 제가 등기관이 법률에 규정이 없다면 제가 혼자 직권 등기하면 저 등기관 하러 갑니다. 바로 해요. 대한민국 땅 모두 제가 직권으로 제 앞으로 등기하고 날라버리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대한민국은 제 땅이 다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직권 등기하고 명령 등기는 뭐예요?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명령해. 명령한 기분이 더러워 좋아? 그러니까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뭐 그 의미에서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잡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딱 안 되면 뭐밖에 안 들려? 등기밖에 안 들려. 기입 등기, 변경 등기, 경정 등기, 말소 등기, 뭐예요? 본 등기, 가 등기. 그러니까 딱 요거 5개 분류를 체계를 딱 잡으라는 거야, 먼저. 그러니까 기입 등기 그러면 요렇게 봐봐. 기입 등기는 새롭다. 그러면 새로운 등기 원인이 발생하여 새롭게 기입해 주는 거. 보전 설정이죠. 뭐에 따른 분류? 내용에 따른 분류. 가 등기는 뭐에 따른 분류? 효력. 그러면 효력에 따른 분류로서 전국 등기와 예비 등기가 있다. 예비 등기는 뭐예요? 가 등기. 가 등기를 가지고 무슨 보전? 순위 보전. 가 등기 된 집도 처분이 가능하고 물권적 효력을 뭐예요? 장차 발생이죠. 자, 가등기는 그러면 표제문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순위를 보존할 이유 있어 없어? 이 말은 보존할 청구권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표제문은 가등기 대상이다. 어때? X. 가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게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최초로 개설하는데 무슨 가등기를 거냐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는 가등기 대상이다. 어때? X. 이제 가등기 대상이 아니죠? 소유권 보존 등기는 최초로 하니까 보존할 청구권이 없다라는 결론. 순위를 보존할 청구권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면 다 배운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장꼬대 하듯이 태어나야 돼. 변경 그러면 툭치면 일부 후발적 그러고 자.
그리고 변경등기가 몇 종류가 있냐 그러면 표제부, 변경등기와 각구, 얼굴 변경. 당사자 그러면 뭐예요? 신청 거죠. 제가 아침에 지난주 화요일날 내려가는데 일찍 깨워달라고 그래서 깨웠어요. 애가 그랬더니 잠꼬대를 하더라고. 아유, 저 경찰서 아니에요. 경찰서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나, 잠꼬대를. 경찰서 꿈을 꿨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보지, 뭐가. 본능적으로. 저 여자 이름 외워요, 안 외워요? 절대 안 외워요. 잠꼬대 할 때. 툭 치면 영아,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이름을 안 외우는 습관을 들여요. 그러니까 자꾸 이름을 잘 안 외워지대요, 이름 자체는. 자, 하여튼, 복습 좀 확실히 하세요. 하지 마, 이제 등기법. 요것만 해. 요것만 하면 돼. 그러면 나머지는 요거 가지고 이제 기본서에 가서 써먹는 방법만 이제 슬슬 강구만 해주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머릿속에 그림이 완전 시험장에 가서 그려질 수 있도록 그림이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제. 여기 그려놨는데 또 그려놨네요. 이거 봐요. 세제부, 각구, 얼굴. 이게 딱 그려질 수 있도록. 목차가 탁 나올 수 있도록. 요거. 등기기록. 그거. 등기부는 몇 종류? 세 종류, 두 종류. 크게 토지와 건물. 자, 소유권 보전 등기도 몇 개? 두 개. 토지 소유권 보전 등기와 건물 소유권 보전 등기.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하여튼 제발 좀 부탁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뭐예요? 책 안 배워도 돼. 사실 책 안 배우고 자세히 등기권 지적 또 다시 가는. 저는 이렇게 하고 제 학원이면 앞으로 이렇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 지적 한 주 처음부터 끝까지, 등기 한 주 처음부터 끝까지, 지적 한 번 저적 처음부터 끝까지, 등기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면 또 한 주는 또 지적 한 번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고 싶어. 왜 그럴까요?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계속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솔직한 말로 해. 책을 두 달에 한 권 띄는 게 아니라 한 주에 한 번씩 뛸 수 있도록. 한 주에 한 번씩. 지적 한 번, 등기 한 번. 그 다음에 똑같은 거 지적 한 번, 등기 한 번. 그 다음에 이게 더 효과적이라는 거야. 오히려.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발 등기부 하면 프린트 4페이지가 꿈에 나타날 수 있도록 좀 해놓으라고요. 부탁하고요. 자, 지금은 11시, 1시 23분이니까 한 정확하게 2시 반 정도에 할 겁니다. 2시 반 정도에. 오늘 무효 취소 할 것도 없어. 근데 정확하게 자기가 인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하여튼 오늘 고생 많았고요. 자, 오후반은 1시 반부터 시작하고요. 하여튼 2시 반, 무탈해야 돼, 무탈해야 돼요. 다음 주 목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